하루에 1시간만 투자해서 70만 원을 벌 수 있는 매매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해외에서 50만의 조회수로 이슈가 됐던 전략으로 직접 배테스팅을 통해 수익을 냈기에 이러한 효과적인 전략들을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한 달에 70만 원씩이면 한 달이면 2천만 원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건데 시간 낭비 없이 바로 집중하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초적으로는 차트에서 스탑 펀팅을 포착하는 겁니다. 스탑 펀팅은 대량의 매수 매도 주문을 발생시켜 손절가 주문이 연쇄적으로 발생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 가격은 지지선을 통해 여러 차례 반등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격이 다시 지지선에 닿는다면 일반적으로 반등이 나올 구간이라 생각하여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게 되겠죠. 그리고 원칙에 맞게 지지선이 이탈되는 구간에 손절가를 걸어 놓게 될 텐데 하지만 세력들은 대량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추가 하락을 유도하고 지지선 아래에 있던 손절 물량들을 연쇄 청산을 만드는데 이후에 가격 반전을 만들면서 그대로 반등이 나오는 것을 스탑 펀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도적인 세력들의 스탑 펀팅 움직임으로 잦은 손절이 발생될 바에 이 움직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단계는 스탑 펀팅이 일어날 수 있는 지지선과 저항선 구간을 찾는 것이고, 저항선을 예를 들어 가격이 일정 가격까지 상승했다가 하락하면서 저항 구간이 발생된 것을 볼 수 있는 그렇다면 이 저항선에 가격이 도달하거나 돌파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 가격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움직임은 두 가지일 겁니다. 그대로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와줄지 아니면 스탑 펀팅을 위한 거짓 돌파로 다시 하락이 나올지 확인을 해야 하는 건데, 이번 전략에서는 두 가지 중 어떤 매매를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저항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스탑 펀팅을 예상한다면 미리 저항선 아래에 숏 포지션 지정가를 체결을 하면 되고, 반대로 가격이 상승 돌파로 추세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돌파 지점 위에 롱 포지션 지정가를 체결하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스탑 펀팅이 맞다면 가격은 반전하며 그대로 추세의 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에 지정가로 걸어놓았던 숏 포지션이 체결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돌파가 나와서 롱 포지션을 체결하면서 상승 추세가 나온다면 이 또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성공적인 양방향 매매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익절과 손절 기준까지 정해볼 건데, 가격이 하락하면서 숏 포지션을 체결하는 경우 저항선을 돌파한 캔들의 중간 지점에 손절가를 걸어놓고 익절가는 손절가 대비 1대4 비율로 걸어두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활용할 건데, 피보나치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은 왼쪽 도구 메뉴에서 적용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추세가 나오는 구간에 저점과 고점을 설정하여 고점에서 풀백하는 움직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0.382, 0.5, 0.618 구간 등 각 지점에서 지지저항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전략의 경우에는 두 가지만을 사용할 건데 0.618과 1.618만을 사용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피보나치 도구의 설정으로 이동해서 0.618과 1.618 구간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비활성화를 해주면 지금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제 거래를 시작할 건데 추세가 나와주는 구조를 먼저 찾아주고 피보나치 되돌림을 저점과 고점을 설정하여 그려줍니다. 여기서 매수 진입 시점은 가격이 0.618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0.618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실제로 지지가 이루어지는지는 타임프레임 하나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타임프레임이 4시간이라면 1시간 봉으로 줄여서 어떻게 움직임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MACD 지표까지 추가를 하니까 가격이 0.618 지점을 찍은 구간에 MACD 시그널선은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가격이 위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반등 근거가 충분하니 매수에 진입을 해주고 타임프레임은 다시 4시간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피보나치 되돌림을 반대로 고점에서 저점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익절은 고점에 설정했던 1.618 구간에 익절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전략은 CCI 지표를 사용해 줄 건데, 이 전략은 스캘핑 전략이기에 타임프레임은 1분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CCI는 다이버전스를 식별하는 데 효과적인 지표이고, CCI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본다면 일반적으로 CCI는 가격 움직임과 동일한 움직임을 표시합니다. 즉 가격이 고점을 형성하면 CCI도 고점을 형성한다는 소리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가격의 고점이 더 높아지는 형태가 나왔지만 CCI 지수는 더 낮은 저점을 표시하는 경우 이를 다이버전스라고 하며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다이버전스는 여러 유형이 존재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다이버전스 종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박스권 매매인데요. 가격은 항상 추세가 나온 후나 나오기 전에는 전반적으로 박스권 횡보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특정 동일 구간에서 저항을 받거나 지지를 받는 구간을 보통 박스권 횡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박스권 매매라면 역추세 매매를 진행할 텐데 언제 박스권 돌파가 나올지도 모르고 박스권 움직임은 적은데 돌파가 크게 나오면서 추세가 발생된다면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생기기에 저는 역추세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데 박스권 구간을 정해놓고 상단과 하단의 역추세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을 정해놓고 매매를 하는데요. 따라서 중간선을 기준으로 위쪽 영역과 아래쪽 영역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상단 박스권의 저항을 막고 아래쪽 영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발생될 텐데요. 아래쪽 영역에서 계속 가격이 횡보하거나 다시 위쪽 영역으로 반전되거나 하겠죠.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중앙선 부근에서만 진입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중간 지점까지 반등한다면 상단 영역으로 올라가거나 다시 하락이 나오거나 두 가지의 경우겠죠. 그래서 정해놓은 중간선을 터치하면서 이탈이 나왔지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중간선을 지지하는 경우 매도자가 캔들이 마감하기 전에 가격을 다시 내렸다는 뜻이 되기에 중간선의 저항이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확인되었고 하지만 매매의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 저는 다음 봉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봉에서도 음봉 마감이 나왔기에 매도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판단하여 익절가는 박스권 하단선에 걸어두고 손절가는 중간선 위에 걸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매도 포지션에 진입을 해줍니다. 가격은 하락이 나왔고 성공적인 전략이 되었고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전략들은 제가 실전 매매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전략이고 텔레그램의 전략들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법들을 적어 놓을 테니 참고 바라고요. 특히 스탑헌팅 전략은 세력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성공적인 수익을 결과로 낼 수 있기에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해 보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